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7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내에서는 포용론과 비판론이 혼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대표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포용하고 가야 된다. 근데 포용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이준석 대표한테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 저런 거 좀 맞춰줘 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의견.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계속 저렇게 싸가지 없이 논평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제껴버리고 가자. 근데 사실 제껴버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비판적 의견. 이게 이제 공존을 했었는데,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난 2, 3일 사이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또는 야권 지지자들의 의견이 급격하게 쏠렸습니다. 그 쏠린 결과로 오늘 이제 경고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제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울산 합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기자가 그런 거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인 이준석한테 타격이 되는 건 아니냐. 기자가 오히려 야당 대표를 걱정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의도 문법에 귀속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대통령에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 전부터 자기가 뭘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김종인의 이름은 필요하되 일할 공간은 안 주려는 것 아니겠는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실제로 그립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김 위원장도 삭히고 있는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거론을 해가면서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번 정권 교체 앞장서 보시죠 라는 식으로 일종의 조롱.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조롱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 경륜이 부족해서냐, 아니면 정말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냐, 아니면 토라져서 그러냐, 아니면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제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었다. 그게 이제 오늘 선대위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당은 상명하복의 하이어라키 조직이 아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자 주인이다. 다만 당원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당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리저리 비아냥대고 다니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만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삭히고 있을 것이라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늘 선대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 정당에 속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도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 여망을 다시 수용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아무 미래가 없다. 나중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한마디 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거에 도움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발언해달라. 예를 들어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해서는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입니다. 당내에서는요. 그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둘이 만나고 나서 우리는 척하면 척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척하면 척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마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이준석 대표 스스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제 이준석 대표의 편이 돼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선의 김태현 의원도 오늘 오죽 참다 못해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선대위 출범 전에 가출, 공보단장과의 이견에 불쾌하다며 선대위원장을 던져버리는 무책임. 선대위원장을 내던 지로 몇 시간도 안 돼 당을 폄훼하고 후보를 디스하는 데 몰두하는 가벼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적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누구나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재언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언론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평론가와 달리 재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저기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내 문제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치명적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 재언을 한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재언은요, 당내 선대위라는 기구를 통해서 자기가 재언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YTN, 연합뉴스 뭐 이런저런 종편 방송 이런 데 가서 재언이랍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데는 재언은 기사를 안 쓰고 그냥 윤석열 후보 비판하는 기사만 씁니다. 그건 왜냐면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재언은 기사가 안 되니까.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제1야당 후보한테 재언하는데 왜 방송에 가서 재언합니까? 그거는 재언할 수 있는 기구, 뭐 이런 정말 재언하고 싶으면 선대위원장 사퇴 안 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재언하거나 집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준석 대표의 변명도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 척하면 척이라는 김종인 선대위원장마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거의 손절매 수준으로 나섰고 당내 김태흠 의원 뿐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 모드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돼버렸다. 이 사태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준석 본인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자, 뭐 이준석 대표를 대표직에서 몰아낼 수는 지금 뭐 제도상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제1야당이라는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는 물론 선대위는 이제 나갔으니까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당원들로부터도 이준석 대표는 외면받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어도 어제부로 됐고 오늘부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설당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언할 것이 있으면 선대위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마치 평론가처럼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윤석열은 이게 약점이고 하는 얘기 이제 할 시기가 지났다. 이제부터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자, 본인이 고립에서 벗어나고 제1야당 대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이제 본인의 판단에 달려있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 이준석 대표는 더욱더 고립되면서 이제 당내에서 또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내 포용론은 아마 오늘 이후로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냥 대표라는 무늬만 대표지 당내에 아무도 적어도 당내에서는 아무도 이준석 대표를 이제 지지하거나 내지는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한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언론을 틔워줘라 이런 상황이 오늘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야당에서는 적어도 설당이 없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이 고립을 벗어나서 설당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방식을 뭐 자기 딴에는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야권 지지자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생각을 바꿔서 고립을 벗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제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오늘 이후에 상황을 같이 지켜보기로 하시죠. 고맙습니다.